반갑습니다. 서재현과 함께하는 온라인 개소식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서재현의 뉴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대구 남구 의원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재현의 더 뉴라이브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원래는 현장에 모셔서 함께 선거 사무소에 모시는 것이 예의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동참하며 그리고 새로운 선거 운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영상 함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서재현 후보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재현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현 후보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서재현 후보는요, 동구에서 나고 자란 동구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에서는요, 경제를 잘 모르는데 경제가 문제다, 그리고 군대를 가보지 않았는데 안보가 문제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서재현 후보는 영국 MBA 경영전문대학원 출신 경제 전문가의 ROTC 정훈장교 출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서재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1시간 정도의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요, 전국 각지에서 서재현을 위한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응원 영상을 감상하시고 난 뒤에는요, 현장에 오신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볼 수 있으시니까요,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대구 동구 서재현 후보가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개소식을 온라인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의 고통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서재현 후보는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구 동구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서재현 후보처럼 젊고 도전적인 젊은이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책임 있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현 후보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선 후가 더 기대되는 후보, 그가 바로 서재현입니다. 우리 대구의 희망, 젊은 혈기로 대구의 여러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기에 노력해왔고, 지난번에 당의 원내 부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왔던 정말 훌륭한 후보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서재현 후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만 힘냅시다. 우리 서재현 후보님은 동구갑 지역에서 나고 자라 그동안 동구를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신 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구갑 지역위원장으로 대구 경북 발전특위위원으로 또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동구와 대구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써오셨습니다. 동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위한 마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뜨거운 서재현 후보님께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당선된 길을 정말 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동구갑 서재현 후보님, 이번에 온라인으로 개소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원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서재현 후보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혜영입니다. 서재현 후보님의 온라인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재현 후보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동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가 이제는 젊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재현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젊은 일꾼으로서 대구 동구의 새로운 변화, 대구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구 동구갑의 서재현 예비 후보님의 온라인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서재현 예비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그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꾼이었는데요. 이제 대구 시민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 저도 동양인으로서 또 동지로서 기대가 크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할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재현 후보의 온라인 개소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재현 후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인재예요. 40대 젊은 청년이고요. 상근 부대변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그곳 대구 동구를 지키고 거기에서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대구를 위해서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자신감과 계획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서재원 후보를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년이 강한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장동태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 동구갑 서재현 후보께서 온라인 개소식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재현 후보는 전국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열심히 왕성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그 왕성한 활동력이 대구 동구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리라 믿습니다. 정말 서재현 후보를 도와서 대구 동구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축하 영상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라.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대구 경북. 힘내라 대구 경북. 대구 시민 화이팅! 힘내라 서재원. 서재현 우리 서재현 후보 서재헌 서재현 후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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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많은 분께서 서재현 후보에 대한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 사회도 총선을 위해서 후보도 뛰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번 사회도 총선에서 건승 이루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와 계신 스페셜 게스트 분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분은요, 이미 벌써부터 눈치채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 정치, 대구 지역 정치를 위해서 대구로 오셨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까지 그리고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나셔서 수성각 당선을 되시고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하신 김부겸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재원과 김부겸이 말하는 대구는 어떤 곳인가 한번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서재현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대우증권에서 이제 대구에서 과천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연수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김부겸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님이셨죠. 그래서 의원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휴대폰 번호도 뭐 개인적인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녁에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은 아마 안 나실 텐데. 그리고 정치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제 나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한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또 정치인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의 이제 주인공이 제 옆에 계시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지금은 후보님이시죠. 이제 김부겸 후보님이십니다. 네,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서재현 TV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구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인근 수성구 갑의 김부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 동구갑 수성갑 좀 갑갑한 세상이지만 좀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푸는 것이 우리 장관님과 저희 또 역할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추이와 전망, 그리고 장관님께서 좀 해오신 일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장관은 끈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지금은 후보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요, 코로나19 대구 경북 대책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획을 해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팀을 모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사실상 데모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구 경북이 어렵다는 걸 전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준 분이 바로 서재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서재원의 기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 왔는데요. 크게 한번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달에 이른바 31번 환자가 나타나기 전과 후는 달라졌습니다. 31번 환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방역망이 어느 정도 막아냈습니다. 31번 환자가 나타난 이후에 사실은 대구는 신천지라는 새로운 어떤 큰 이 확진자 덩어리들 때문에 대구 사회 전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진 방역 문제와 그러면서도 전국에서 달려오신 어르신들의 눈물을 겨운 현실으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들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고 정세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구에서 차려짐으로써 사실상 집에서 자가격리되는 확진자들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소위 생활치료시설에 다 이렇게 모셔감으로써 지역에 감염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없애고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지금 현재 치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냐? 결국 서재원의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만, 자, 방역은 결국 국가가 모두 달려들고 대구 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가 소위 스스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이분들이 전부 죽게 생겼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모이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중지가 됐습니다. 대구 벌써 2달째입니다. 대구 경제가 정말로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뭘 할 겁니까? 우리 서재원 후보가 요구를 했어요. 모두 다 달라들어서 대구에서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시기사, 일용직 노동자 이분들의 전부 피해 액수를 어느 정도 묶어서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데모를 합시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상 데모하듯이 해서 정말로 대구 제일 처음에 정부에서 가져온 안에는 대구 경북이 6천억입니다. 어느 코에 붙입니까? 서재원 후보가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고 무슨 이 와중에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까 축하 말씀을 보내주셨던 홍일학 의원이 제일 앞장을 서고 저나 서재원 의원 또 다른 여러 위원장들이 함께 가서 온몸으로 떼어서 또 대구시장 경북지사님하고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 국회의장님하고 면담 주선하고 해서 결국 마침내 1조 400억에 이르는 대구 경북 몫을 더 따왔습니다. 전체 11조 7천억 중에 대구 경북 몫이 한 2조 5천억 등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대구 경제를 살리고 대구 서민을 살리는 그 애정과 그 기획 능력이 있는 서재원이가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줄 거다. 저는 그래 믿고요. 앞으로 서재원이가 가자 그러면 우리는 따를 겁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괜찮은 물건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진짜 서울에서 데모를 하는데 저는 이제 김부겸 위원장님은 점잖은 분이시는데 카메라나 취재 기자가 물러나고 문희상 국회의장 앞에서 이것보다 톤이 한 3-4톤 더 높아요. 진짜 대구 죽는다 이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추경 필요 없다. 실질적인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문희상 의장님 또 쩔쩔매시면서 해줄게. 해야지. 해야 돼만 한다. 이런 걸 보고 이것이 진짜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구에는 김부겸 장관이 있어야 되구나. 이제 끈 떨어진 장관 이야기를 몇 번 해요. 예. 후보자, 위원장. 맞습니다. 예. 끈이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한번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개인적인 각오 그리고 민주당 예비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진솔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동구의 주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많이 화도 나시고 또 회초리도 많이 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찌 보면 횡액을 맞은 겁니다. 많은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겁니다. 이런 사정이 딱 발생을 하니까 누가 여러분 편을 들어줍니까? 철 모르는 것들이 전국에서 대구를 봉쇄시키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나. 대구는 이제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들은 출근도 시키지 마라 하는 이런 엉터리 분위기에서 누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등에 칼 꼽지 마라 하고 누가 합니까? 좋든 싫든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래도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이 후보자들의 악착 같은 그런 의지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1조 400억을 더 합친 2조 한 4천억 되는 그런 돈을 우리 대구에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자식이다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반들요, 이번에 공천 걸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점잖은 홍일학 의원께서 그래도 뭐 밑에서 전화 많이 해줬지 이까 싶디다마는 대구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동안 참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 못 받은 게 정말 저희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괜찮은 물건들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동구에는 서재회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영국 가서 경제 MBA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 마음에 경제가 왜 움직이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정권회사에서 직접 상품도 팔아보고 기획도 해보고 노동조합 운동도 해보고 가진 사람 입장, 몇 푼 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그런 중산층 입장,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뭔가 잘 살게 해달라는 서민의 입장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기서 있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논평도 발표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경제 어설프게 말해가 안 됩니다. 반풍수 뭐 한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기에 뭐가 겁나는 줄 알고 그걸 해냈던 게 서재희 아닙니까? 서재현 후보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구 경북에 25 국회의원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금 23대 2인데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로는 25대 빵 만들면 대구가 그래 뭐 자존심 살립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에 우리 평균 지지율이 한 30% 됩니다. 우리 쓸만한 당선자 25석 중에서 30%, 한 7, 8석만 좀 주시면 우리가 바꿔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보들 화이팅입니다. 김부겸 위원장님, 밥값은 1조입니까? 근데. 좀 외십니다. 100년 정도, 예. 근데 제가 사실은 대구에서 후보로 청년이 후보가 유일합니다. 예. 근데 이제 청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권이 청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대구도 청년 인구가 매년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좀 부담을 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도 한번 좀 해결해 주십사 해서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당장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일종의 위계 질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그 경험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항상 발언권이 세워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말이라도 할값 치면 버릇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 경북의 이런 풍토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 에너지와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젊은 사람들의 용기와 배짱, 그리고 도전 정신에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자꾸 어른들이 뭐라 하지만 대들고 정권한테 대들었다고 얻어맞고 감옥도 하고 했지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되면서 이 청년에 대한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서재현 후보 같은 이런 젊은 청년들, 자기들이 가진 경험을 제대로 앞뒤 안 가리고 용감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뽑아낸 겁니다. 이번에 각 정당이 혹시라도 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청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게 공천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재현 후보같이 쓸만한 물건들 정말 여기저기 많이 이번에 공천했거든요.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 청년들이 물론 사실은 스스로 클 때까지 두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청년이 어느 날 장년 되고 장년이 저처럼 6학년 돼버리면 이거 뭐 별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써주면 어떻겠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5학년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 그러면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수성구 각 주민 말고 동구 각 주민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구 주민 여러분, 특히 또 동구갑에서 서재현을 지켜보는 수성구 죄송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동구청장 선거 때 여러분 보셨죠? 그 젊은 어떤 후보가 보내줬던 그 열정에 여러분 함께 다 빨려들었었죠. 그래놓고 물론 여러분들이 결국 당선을 시켜주지 않았지만 서재현은 여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가 선 자리에서 동구를 위한 일, 대구를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민을 위한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옮겼습니다. 서재현 등 따시고 배부럽고 집 잘생긴 그런 부잣집 아들 아닙니다. 그래도 대구 출신 중에서 달성서시라고 그거 하나는 좀 폼 좀 잡대요. 뭐 왜하노? 예, 대구에서 달성서시가 많은데. 예. 그러면서 우리 서재의 이번에 실물 경제도 알고 금방 안 떨고 용기 있는 서재의 이번에 꼭 좀 한번 써주이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부겸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꽁트를 보실 순서인데요. 명배우들이 등장해서 동구의 현안들을 재미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등장할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 선배, 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시거든. 예. 경대 정문으로 오면 된대. 경대 정문요? 여기 너희 가깝다고 일로 오자 하시네. 한 10분이면 되나? 10분 아닙니다. 더 걸립니다. 얼마나? 한 40분 걸립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 빨리 해, 바빠. 네,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거 아이가? 그 차로는 그런데 제 오늘 와이프가 그 차가 필요해서 제가 오늘 그 대중교통 타고 가야 돼요. 좋네. 그 대중교통이 좀 그래요 지금. 뭐 대중교통 뭐 어떤데? 예, 좀 불편합니다. 일단 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네? 아니 뭐 금방 온답니다. 그래서 회의 하고 계시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 끝났네요. 아까 말씀 나눈 거 제가 카톡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식사를 하시니까. 시간 좀 많이 늦었다. 형님 이쪽에 또 맛있는 데 좀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동네기 때문에 잘한 벌써 끝났어요. 다음에 고맙습니다. 많이 수고하세요. 또 올게요. 예, 기존 엑스코선에서 파티마 병원, 그리고 큰고개 오거리, 동구청, 아양교, 그리고 KT 후적지,
영진 전문대 경대를 잇는 신엑스코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T 후적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교통망,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지만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엑스코 정책은 국회의원이 되고 반드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 대구에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지금의 나와 같아. 모습은 깜짝잡한 선이 오직 한여만 걸었던 두려움에 설레이네.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쉽지 않아. 너만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든지 후회하지 않으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쉽지 않아. 너를 내게 했던 그 순간에 흘렀던 따뜻한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무슨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널 믿어 쉽지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는 모두가 슈퍼스타. 이게 낫네. 너무 창사 배고서. 아우. 저기 사람 못 당하겠다. 아이고. 아, 이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노. 아유. 예, 이래가 우승하겠습니까, 형님? 왜 실력이 안 들어? 아, 조건이 뭐, 조건이 안 좋다. 이거. 조건 따지지 마소, 조건 좀. 옛날 아이고. 열정이 없어, 열정이. 이거 내가 이거 봐라. 실력이 문제는 거 아니야? 실력이 발전에게 쭉 떨어지고. 아, 옛날에 나 잘 쳤는데. 나이 그렇다. 열정이 없어, 열정, 형님. 형님은 열정이 없어. 형님은 돈이 없고. 원래 정말.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좀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머리가 따끈따끈하게 아프네. 요 좋잖아요. 공원도 있고. 형님, 비 오고 바람 불면은 뭐, 채가 어디, 공이 어딘지 몰라, 형님. 어려워요. 여기서 안 돼. 성서에 그 종합체육관도 있고 그 배드민턴 치기 좋던데. 성서요? 매년 그거 가기도 했는데. 형님, 동구청장
배드민턴 대회를 와 성서까지 가가 하는 게 진짜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래. 그러면 포항가가 회한사례 하고 오는 게 낫겠다. 야, 씨, 그거 걔한테 포항가 회도 먹고 공도 치고 운동도 하고 포항 가지 포항. 포항. 그냥 포항가가 아이 회한사례. 사람아, 회한사례, 포항에 회한사례. 가는데 한두 사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서는 뭐 좋지. 실내 종합체육관이 있어서 거기서 뭐 배드민턴도 자유롭게 칠 수 있고 탁구도 치고. 그러니까 이제 동구 자존심이네. 근데 있잖아 왜 근데 양아도 생각 하면 근데 거기도 하는데. 형님 있는데 그거는 체육대, 배드민턴 대회 하면 오전 오후 다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도 가가 또 춤도 춰야 되고 뭐 이제 배드민턴 말고 딴 것도 많이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맨날 우리가 동구 청량배를 다른 지역구 가가지고 눈치 보고 했다 아닙니까? 그 올해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부끄럽고 뭐 쪽팔리지만 원래도 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우승하고 예, 형님이 우승해가 하나 만들어 주소. 한번 내 노력해볼게. 알겠습니다. 예. 갑시다 그러면. 자, 우승하러 가자. 성서 가는 거라. 성서 갑시다. 가자. 성서 원래 성서 가서 이라. 예. 올해만 합시다. 오케이. 자, 화이팅 우리. 자. 자, 동구 클럽 화이팅 합시다. 동구 클럽 화이팅! 자, 갑시다. 자, 숨기고. 아, 진짜 체육관 시설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형님. 아, 여기 주차장 시설도 잘 돼 있고. 예. 진짜 운동할 마음이 나게 만들어놨네. 예, 이렇게 쳐야지 배드민턴도 치고 건강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아, 여기 달서구에는 진짜 주민을 진짜 배려 많이 하고 우리 체육인들 생각 많이 하네. 근데 형님, 도군한 우리 회원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포항 간다 하지만은 진짜 포항 갔나? 아, 그 고속도로 타고 진짜 포항가 뭐합니까? 1회 공항 클럽이 우리 클럽이 지금 우승을 못 하잖아요. 형님이 회장님이니까 그 회원들 관리 잘해가 우리 열정으로 하는 열정이 계속 없다 하니까. 아, 뭐 밖에도 괜찮은데 네. 안에 시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예, 갑시다 우승. 오케이. 이번에 맨 땅에서 연습만 했다. 큰 문제 않아서 비 오는데 연습만 했다. 그래, 아, 진짜 요번에 좋네. 자, 회장님 들어갑시다. 어디 사세요? 누구십니까? 아, 나 여기 달서구 주민인데 안 보이는 사람들 보이길래 혹시 어디서 왔는가 싶어서 저 동구에서 와가지고 동구에서 왜 여기까지 왔죠? 이제 배드민턴 좀 치려고 왔어요. 아, 동구에는 있는 시설이 없는가요? 여기 달서구 구민 아니고는 못 들어갈 텐데. 그게 뭐 동구에는 없는데 이번에 한번 뭐 시합도 있고 한데. 그 달서구 주민들마다 일정이 빡빡해서 원래 신청해도 내년에나 돼야 한번 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그만 왜 안 되겠습니까? 각 구별로 있는 거 한 개 정도 있어야 될 텐데 동구에 있는 게 없다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 되는데. 예, 열정은 있는데 체육관이 없으면 못 치는 거죠. 뭐 회한살이 하러 갈까요, 진짜 도군한 형님 따라가갖고. 아, 그래도 시합들을 만났는데 연습해야 될까 아이가? 그 어디서 합니까, 연습할 데가 없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가 국회의원 후보 서재헌입니다. 건강한 동구는 말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하여서 건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곳곳에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이런 다목적 센터 동구갑도 필요합니다. 수영장, 풋살, 탁구,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동구 구민이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건립하고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성갑 김부겸 의원님과 김부겸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수성갑은 김부겸 후보님과 동구갑의 서재헌 후보의 토크, 그리고 남구 의원 정연우 의원의 기념 공연, 그리고 두 개의 영상 꽁트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서재헌 후보와 함께 가볍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죠? 네. 벌써 선거가 두 번째세요. 벌써 두 번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세요? 요새는 저번 선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선거라고 말 자체를 꺼내기가 참 죄송스러운 환경인데 그래도 선거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역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리터 되는데 그걸 한 6시간, 7시간. 그 군장 같아요. 그 약간 무겁지만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무게만큼은 주민들보다는 가벼우니까 좀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 보시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사실 동산병원에서 임상병리과로 실질적으로 진짜 환자를 더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고, 네, 뭐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예, 페이스북에도 광고도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제가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농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좀, 인터뷰했던 거. 예, 한번 네. 생생한 뒷이야기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갑자기 예.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궁금해하실 분들이 네. 많은데 그러면 서재현의 SNL에서 잠깐만 이정현의 SNL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자로 지원을 해서 25일차, 오늘이 25일차 근무 중이고요. 확진자 병동에서 체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이 제가 원래 근무했던 병원이기도 하고요. 남구 의원 전에 근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지원을 하게 됐고 협회를 통해서 근무를 투입돼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25일 동안. 그런데 최근에는 확진자 숫자가 확실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럼 병동도 지금 충분히 돌아갈 만큼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분들 와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네, 하시면. 사실 그 개인적인 건데 저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네네. 도시락. 되게 좀 부실해서 막 그런 영상 사진도 아마 나왔는데 최근은 아니고 처음에 의료봉사자가 왔을 때 동산병원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다른 병원. 다른 병원에서 거점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도 지금 확진자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정리 단계에서 일어났던 일로 보이고요. 지금은 도시락, 식사, 간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방호복, 뭐 보호구, 마스크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료진들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전국에서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 때문에 뭐 도시락 같은 건 전혀 먹을 거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예. 아마 궁금하신 거 몇 가지는 전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서재현 후보 예. 동구갑 국회의원 후보죠. 동구갑 국회의원 서재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면접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서지현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뭐 면접처럼 이 질문이 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서지현은 어떤가? 본인이 생각하는 서지현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거를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또 조금은 더 예.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살고 도전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나보면 ROTC 같은 경우에도 정원장교라고 해서 이게 그 인원이 3,000명 중에 5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면 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갖고 ROTC도 본인이 지원하셨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정훈장교를 또 지원하셨고 예. 그리고 또 대우증권에 또 사실 취업이 어려운데 하고 싶다 하니까 또 이게 도전해서 된 거고 대우증권에 다니면서도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럼 주변에서 늘 안 된다. 뭐 사실은 뭐 소위 말해서 스펙이 있냐, 뭐 줄이 있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할 때마다 저는 계속 도전을 했었죠. 그렇게 예. 또 대우증권 매니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팀에 있으셨는데 또 이력 중에서는 노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한 게 그 인사부의 그 각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예. 인사팀은 사용자 측이고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 그렇죠. 측인데 예. 이 중간의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다 이해는 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설득하려는 논리도 좀 이해는 가고 하지만 이제 그 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갈등을 조절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많이 배웠다. 이미 경험해서 그렇죠. 갈등 예. 조절자 역할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조절 역할을 예. 많이 해오셨다. 타협과 협치가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데요. 그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맞습니다. 거는 그게 본인의 매력이시다. 예. 그리고 동구청장도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입당 3개월 만에 굉장히 뭐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앞서고 나이도 어리고 해서 되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의아하신 분도 있는데
뭐 한 1, 2년 정도 계속 노력하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 나왔을 때 지금 또 어리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분은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이 줄었죠.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벌써 동구청장 선거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낙선하셨지만 동구청장 선거 한 번으로 뭐 뜨내기가 아니라 2년 동안 지역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또다시 동구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다녀가신 수성갑 우리 국회의원 김부겸 후보님도요, 대구시장, 수성갑, 또다시 수성갑을 선택하셔서 3번 만에 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구 주민께서 저보고 막, 니는 부겸의 길을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럼 대권에 대통령 후보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3번, 김부겸도 3번 떨어지는데, 3번 만에 됐는데, 그건 안 될 것 좋은 거야,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네. 예, 김부겸 장관님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3번 만에 되셨는데 니도 3번, 4번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때 설명드리죠. 그 당시에 김부겸 장관님께서 되신 거는 민주당이라든지 대구가 바라볼 때 지지율이 5%, 10%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20, 3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안에 안 되면 노력이 안 된 것이고 주민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당선이 네, 돼야 맞아요. 된다. 말씀을. 이번만은 김부겸 장관의 길과 다르게 가고 싶다. 맞습니다. 예. 김부겸과 비슷하지만 김부겸과는 다른 길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매력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예. 같으세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영상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 도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구를 위해서 동구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뭐 정치인들, 뭐 주민들, 뭐 행정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K2 후적지 거기에서 막 스마트 시티, 뭐 수변 시티 정말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해요. 막 10조, 20조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와 제2의 정말 그 대구가 동구가 크게 된다는데 사실 민간 자본이 10조 20조가 왜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당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신도시가 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면 그 제반 여건 정주 여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녁에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엑스코선 이런 것들 교통망들 그런 분들을 좀 이제 많이 제시를 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예. 동구가 사실은 근린 시설이 조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약하죠. 네. 수영장도 많이 없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부분에 많고.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셔야 되는데요. 뭐 예. 이전까지는 뭐 이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도 목소리를 내셨을 건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좀 딱딱하게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꽁트로 해서 이런 것이 우리 동구 주민의 실제 생활이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정책에 대한 그 타당성. 저는 늘 얘기한 게 제가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라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 돈을 따오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왜? 정부도 여당이라고 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때 그런 맞습니다. 데이터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따와야 돼요. 제가 지금 설득되었습니다. 방금 설득되죠. 제가 예. 지금 계속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네.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구에는 이런 근린 시설들, 교통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동구 얘기를 조금 넘어서요. 예. 아까 말씀하신 김부겸 후보님과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당선이 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청년 국회의원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청년 정책, 청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청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청년이 문제다. 청년이 문제다 이런 시각과 청년이 힘을 내야 된다는 시각 두 양시각이 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청년으로서 청년 국회의원 후보로서 또 청년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청년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동구청장 할 때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 예산적인 게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중에 대한 정책보다 어머니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동구의 미래고 대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얻는 것보다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정책을 낸 게
그 이제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능력, 법을 좀 배워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환경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는 게 또 제가 또 역할인 것 같아요. 환경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죠, 특히나 예. 선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대구가 고령화 시대라서 어떤 노인 정책,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있는데 그걸로 어필하시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표를 달라 이 말씀하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또 솔직하게 또 제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 40대 사실은 젊지도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지도 네.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층과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변인의 역할 그리고 중도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 동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청년에 대한 얘기 다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그 또 한 곳에 있으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래서 요거는 좀 옷을 한번 선거 옷을 입고 동구 주민들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얘기는요. 조금 예, 예. 있다가 여기 우리 서지원 후보 연설을 준비했거든요. 예, 예. 서지원 후보 연설하실 때 우리 또다시 후보자로서 변신을 하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지원 후보와의 짧은 대답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서지원 후보 기대하시는 서지원 후보의 마지막 연설과 그리고 한 번 더 준비한 꽁트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서 동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서지원 후보의 연기력 한 번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출발! 형님이 하시고 이건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배우길? 네, 요거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예, 선배님 이제 주차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왔습니다. 오늘 와이프가 차 가져간다. 그래. 와 계시거든. 예, 선배님 일단 주차 될 수 있는 곳에 좀 대고 갈게요. 오늘 늦지 말고 온네. 그래. 온다. 주차할 데가 없네. 아이고 뭐 주차만 하는데도 한 10분 걸리겠다 10분. 네. 걸어오는 게 빠르겠다. 걸어오는 게. 또 큰 도로 왔네. 참나. 마음만 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내용 다 됐죠 이제. 네, 이 정도면 뭐 야마왕 동료랑. 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사고 나겠다 사고. 불법 주차 때문에. 어딘데 왜? 못 찾겠나? 딴 데 들어간 거 아이가? 지금 골목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시만 한 바퀴만 돌다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알겠다. 어딘데? 못 찾는 모양이지. 주차 중이랍니다. 그렇구나. 일단 뭐 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한번 찾아봐야죠. 진짜 주차가 진짜 택시 타고 올 걸. 씨. 네,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세차장인데 10분 정도 걸어서 걸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빨리 갈게요.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도 회의는 다 끝났다. 주차만 했는데. 말씀하신 거 카톡만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시고. 식사는 하시고. 그래. 뭐 너도 그러니까 오늘 뭐. 네, 지금 잘하는 데 있습니다. 잘하는 데 있나? 네, 좋아. 그래 가자.
동구갑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히 공영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동별로 스마트 주차 타워를 공략하고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주차 타워 내에서 벽면은 광고판으로 해서 수익선도 보존하고요. 그리고 옥상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온 국민이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스마트 타워, 즉 스마트 주차장을 건립해서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구 의원님.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예, 이 동네가 24시간이 떠나더라도 오전에 오후에도 너무 더러워요, 동네가. 아니, 요즘 구청에서 6시 이후로는 청소하고 수거해 가는데. 예. 예. 그다 낀데.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한번 볼게요.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먹고. 의원님, 지금 보시면 시간이 3시 15분.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동구의 의원으로서 지평구에 좀 더 적극적인 청소 행정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24시간 좀 깨끗한 크린 동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항시 24시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네, 제가 좀 깨끗한 동구를 위해서. 그거는 조금 좋은데, 지금은 주민의식이잖아. 그거는 앞으로 국회의원 나오실 분이에요. 예. 예. 가시면은 저런 걸 맞아요.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갈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한테 진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중입니다. 이렇게 동구 곳곳에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구 골목에 소형 전기차, 즉 크린카를 보급해서 24시간 쓰레기 봉투를 제거해서 항상 깨끗한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크린카 정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천동, 지저동, 신암동, 그리고 효목동, 신천동 주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구 주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후보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동구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선거 개소식을 인사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태어나 신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암동에 위치했던 영신중고등학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효목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동촌동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는 진짜 동구 토박입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 지역은 저에게 험지가 아닌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이 아닌 제 고향 대구 동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실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질책도 당연히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하면 대구, 더 나아가 동구는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동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첫째, 인물, 둘째, 인물, 셋째도 인물입니다. 이제 사람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동구 주민은 외면한 채 내 편, 네 편 가르고 권력을 잡으면 동구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정치꾼을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이번 4월 15일 선거에서 이런 정치꾼을 뽑는다면 4년 동안 동구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만 일으키면서 동구의 미래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동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추진력이 강한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2년 전 동구청장 선거에서 낙선 후 동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낙선했다고 대구 동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동구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일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동구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로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지역 행사가 있을 때 그저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소개 인사 받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1시간 전에 행사 준비를 도와주고 행사 자체의 목적보다 행사에서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실태를 점검하였고 버스 파업 자제를 호소하였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였고 버스 노선을 추가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등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였고 결과도 도출하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동구 주민들께서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당 소속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할 말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동구갑 주민분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에는 습관적으로 당만 바라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사람과 정책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주민 가족 여러분, 이번 동구갑 총선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와 다르게 오직 동구갑 지역의 국회의원 1명만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만큼은 언론에 소개된 동구갑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회를 반드시 시청해 주십시오. 특히 선거 공약이 포함된 공보물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동구를 위해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새로운 동구를 위해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은 정쟁이 아닌 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동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동구 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공약한 신엑스코선을 포함한 정책을 국회의원 4년의 시절에 실현하지 못하면 예산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주민들께 고백하고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저의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며 마무리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배려와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대 간 연결, 진영 간 연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당선 뒤 더 기대되는 후보 서재원, 동구의 큰 꿈을 동구 주민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재원의 SNL, 서재원의 뉴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함께한 스태프분들 다 같이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실까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현장에서 진행해야 되지만 아쉽게도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편으로서 SNL 서재현의 뉴라이브 형식으로 방송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4.15 총선 날 서재현에 대해서 투표해달라 한 번 더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의 미래 서재현과 함께 대구 힘내라, 서재현 힘내라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힘내라 하면 대구, 힘내라 하면 서재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힘내라 대구, 힘내라